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연도입니다. 공칙연도 2012년에 이르러서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낸다. 대한민국이 모델이다. 대한민국이 모델되는 역사 속에는 3.1운동, 100주년 지난 3.1운동을 우리가 역사에 분명한 하나의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역사로 분명히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 속에서 그보다 한 474년, 500년 정도 이전에 있었던 한글 훈민정음 반포 때에 세종대왕이 나타냈던 표현,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의 말은 아니고 그럼 다른 말이 있다는 거고, 그 말을 쓰는 대왕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백성들이 말이 좀 편하게 썼으면 좋고 쓰고 읽고 듣고 하는 것이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 중국과 달라 해서 한 것이 한글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표현, 백성들이 쓰는 말이 있어 왔는데 체계적으로 이거를 이제는 표시를 했다. 그래서 한글이라 그런다. 한글이도 그보다는 한 470년 훨씬 지난 일제 치하 때 우리는 이 한글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내용을 두고 한글과 3.1운동,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대한민국에 나타내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제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왜 2012년에 이르러서 나타나느냐 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2012년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야 될까? 근데 그건 누가 말해야 되느냐?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2012년에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것이 복음이다. 요 자리를 견지해야 되는 이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이 내용을 말하려면은 온 인류가 한글도 몰라고 국가에서 정체성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제 도입을 시켜서 저들 하여금 계몽시켜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각 나라 각 국가의 역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국가 단위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내용을 표현해야 되는 단어로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해야 된다 하게 될 때 교회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모르는 인류 대상으로 각 나라가 지금 모든 국가 단위로 가장 어떤 한 단어에 집중되어진다 그럴 적에 현재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어떤 영향이 있다 그러는
그럴 수 있는 그 단어를 우리는 하나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도입시키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의 벽이라 벽.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을 분명히 넘어가야 그걸 극복해야 우리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그 추진력이라든지 그 방향성이라든지 계속 밀어가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선교라고 하고 전도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타 지역의 피선교국에 대한 어떤 상황, 문화적인 요소, 어떻게 하면은 이 선교로 해서 선교가 뭐 무조건 사람을 가는 선교사라 해서 무조건 사람 가는 게 아니거든. 선교사로 하여금 무장돼야 될 내용은 주어진 어떤 지역에 가장 선교를 해야 될 요소하고 반대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가도 그냥 선교라고 하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해도 되면서 잘 진행되는 나라 같으면요, 그 선교국이라 하지 않는 거죠. 요소가 있잖아요. 바로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이 내용은 바로 선교적인 어떤 요소, 전 인류에게 각 국가 단위로 선교단 말이에요. 국가 단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야 되는 그 내용은 당연히 교회는 이것을 복음적인 위치에 가져야 될 내용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은 극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전 인류가 국가 단위로 공통적으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폭력적인 내용에서 민주, 북한이 쓰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할 때 그 민주주의, 그거는 그로부터 나오고 또 중국이 쓰는 공산당으로 이건 당은 공산당인데 그 공산당으로 그 국가 전체의 대표적인 하나의 귀족 정치를 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들은 민주정치를 한다, 사회주의다, 우리는 경제를 민주적인 체제로 민주주의가 쓰고 있는, 민주국가에 쓰고 있는 그 경제체제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말 대신에 지금 다른 말로 대체하려고 하는, 공산당이면서 사회 형태는 사회주의 형태다. 중국 어떤 중국 경제의 형태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걸 갖고 공산당을 미화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공산당하고 민주주의가 대치된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아는데 북한조차 민주주의를 쓰고 있고 중국도 공산당이라 하고 있으면서 유엔에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소련이 공산당의 어떤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어떤 모천인데도 불구하고 유엔에 상임이사국으로 있다. 그런데 유엔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어떤 전체적인 대표하는 하나의 유엔이라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교회가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벽을 넘어야 되는 내용에서는 이런 폭력적인 요소가 있고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 데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분명한 계기를 보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그리고 요 벽보다도 또 한 단계 넘어야 될 내용이 이제는 헬라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 헬라사회로 가는 것에서 우리가 헬라사회에서 나타나는 지금 현재 민주하고 나오는 그 전체적인 것은 1789년에 딱 가서 이것에서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쭉 앞으로 나오면요, 본산적인 어떤 인류의 민주의 어떤 인류들이 바라보는 민주의 어떤 시작점은 헬라사회로 보는 거예요. 헬라사회. 도시국가들이 모여있는, 도시국가라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미만 하더라도 여긴 도시국가로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국가예요.
형곡동, 정말 형곡동, 이 공단동, 이러면 공단동이 하나의 국가래요, 국가. 도시 국가라는 거예요. 형곡동도 국가란 말이에요. 인접해 있는 어떤 단위를 마을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준의 그 단위를 그것을 통치하는 범위를 서로 합하면서 또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연합해서 또 다른 국가를 또 다른 도시 국가를 전쟁해서 또 근데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도시 국가를 인정한다. 그걸 병합해서 막 완전히 함몰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 좀 의견 말 때 싸우다가도 그러면 또 화해해가지고 인정하고 이런 것을 운영할 때 회의를 통해서 한다. 회의를 그냥 뭐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내서 항복하자, 싸우자 이런 걸 전체적인 도시국가 전체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결정해서 받아들이든지 뭐 항복하든지 항복하든지 싸우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난 도시국가의 정치 형태에서 헬라 사회가 워낙 이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내용으로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발달해 가지고 민주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나아가는 소위 말해 참정이죠. 참정. 민주라고 하는 것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에서는 가장 어려운 민주의 가장 어떤 기본권이라 하는 참정이죠. 참정, 참여.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참여를 했을 때 분명한 것을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른 결정이냐 아니냐는요 별도라는 거예요. 참정에 대해서만 그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민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래 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두고 저는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과 벽을 넘으려고 하는 이 헬라 사회를 볼 때 이 벽을 어떻게 넘느냐라는, 어떠하면 넘느냐,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느냐. 국가에서 정체성은 그걸 포용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국가에서 정체성은 민주라고 하는 이 개념에 흘러있는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참정권에 대한 내용이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다 하는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지금 소련이 공산당이고 중국이 공산당이고 민주주의고 분명히 대치되는데 불구하고 북한도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을 뻗어시 쓰고 유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의 참정을 분명히 표시하는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이 분명히 대치된 요소가 있대. 그거를 우리는요 민주의 뿌리에서 헬라 사회에서부터 이거를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요소가 있다라는 것에서 이 내용을 극복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또 하나 연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대한민국이 모델로 할 때에 모델은 대한민국이지만 국가 역사를 가지고 나와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모델인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뭐냐 할 때 2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헬라사에서 있는 민주라는 거 갖고 이스라엘이 2500년의 방랑 역사, 이 방랑 역사를 우리는 연결하면서 이제는 벽을 하나 넘으려고 하는 요소에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은 왜 이스라엘이 2500년 방랑 역사를 가졌어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민주라는 단어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교회 입장에서 넘어야 될 벽을 우리는 그 찾는단 말이죠.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교회 입장에서 2500년의 이스라엘 방랑 역사를 이야기하는 전 세계 어느 기관이나 어느 국가나 이스라엘조차도 하지 않는 2500년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방랑 역사에 대한 의미,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전 인류가 2012년에
민주라는 걸 통해서 민주라는 민주정치, 민주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어쩌면 인류의 꽃인 양, 어쩌면 더 이상 파라다이스가 없는 듯이 바라보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2012년 공칙연도에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내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 뭐로 두고 결론적으로냐? 바로 2012년의 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00년이라 그러는 게 2500년. 2012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을, 이스라엘의 해방을 1945년, 1948년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1945년으로 이야기하는 1945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서 2012년 하는 연도를 정해놓은 거고, 바로 2012년 상을 두고 2500년의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 입장을 우리가 살피는 거죠. 그런 근의가, 그런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거지, 무조건 뭐 교회가 250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걸 말이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걸 비평한다든지, 그걸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2012년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교회 입장에서 보는, 즉,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대치하는 그 상황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2500년 역사의 의미, 이래 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긴 2500년 역사를요, 우리가 전 인류 가운데 퍼져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보면요, 이거는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어떤 주제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요소, 의미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 이 교회라는 위치에서 왜 2500년의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 의미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바로 2012년이라는 이 연대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어떤 환경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쩌보면 2500년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도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다시 말하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민주라는 단어를 극복하기 위한 분명한 방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 연관성이 있다. 이런 환경에 2012년 환경이 왜 이래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현재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했으니까,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2500년 역사의 의미, 이거는 하나의 결론에서 2012년 하고 말하면은,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2500년 전에 헬라 사회가 있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2500년 하고 가는 거, 정말하면 AD 1년, 2년 할 때 그 사이에, BC 1년, 2년 하는 그 어간에서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하고,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때는 민주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헬라 사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원로원, 이런 헬라 사회에서 바톤을 받은 것이 원로원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되어 있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평화롭다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200년 어간에 바로 AD 1년, 2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역사가 2500년인데 그것도 2500년간 되는 거예요. 그 2500년간에서 가장 평화롭다는 때가 바로 AD 1년, 2년 사이, 100년, 200년 그 중간에 팍스 로마나가 있다. 팍스 로마나. 이게 헬라사에서 넘어오는 그 정치가, 민주 정치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융성하게 발달했는지 그 요소를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타난 2012년의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내용이 왜 지금 2012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환경이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현재 유엔이라는 곳에서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소련, 중국,
이 내용에서 서로가 상반되어지는, 서로가 배치되어지는 요 요소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2012년에 있는 이 민주라는 단어가 처음에 발달되어졌던 민주라는 꽃을 바라보는 역사의 2000년을 바라보는 현재 사람들이 헬라 사회의 그 당시에 민주라고 하는 그 꽃이 막 필 때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지금은요, 이 민주의 어떤 막다른 골목이죠. 막다른. 어떻게 민주가 변형이 되어도 이렇게 변형되었을까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유엔이라고 하는 어떤 민주의 어떤 최상의 장치에, 인류 전체의 최상의 장치로 민주라 아주 유엔이 있고, 그것을 국가의 어떤 위치를, 범위를 정해서 국가 단위는 이래야 된다, 국가 단위는 이래야 된다 하는 어떤 결정판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참정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이 유엔인데, 그 민주의 꽃이 아니겠어요? 참적으로 시작되었던 그 민주가 이제는 유엔을 통해서 완전히 꽃이 되었는데, 근데 그 속에 공산주의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가 상임 이사국으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처음에서 보면은 민주라는 것이 벽을 넘어야 될 단위로 볼 때는 지금 2012년 상황은 꾸중물 항상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꾸중물 중에 한참 꾸중물이죠. 더 이상 더러워질 수 없는 꾸중물이 되어진 상태가 바로 2012년이라고 하는 요소를 본단 말이죠. 유엔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서 1차,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인류가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된다 하는 내용에서 뭉쳐진 그곳에 민주주의라 하는 꽃을 피웠다는 것이 이 유엔인데, 거기에 전쟁의 요소를 여전히 국가가 내재하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국가하고 이렇게 막 갈등을 일으키는 중국, 그리고 소련, 이 요소가 상임이사국으로 딱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민주가 과연 이게 바른가 하는 고민을요 반드시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최고적으로 가장 지저분해지는, 민주에 지저분해지는 이 내용이 바로 모델 국가되는 대한민국이 현재 우리가 국가 모델로서,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남북이라고 하는 이 S극과 N극이라는 자석을, 막대자석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듯이, 하나의 자석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 이걸 보듯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상에서 박근혜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이거는 이어지는 정권이지만 한 막대자석이지만 이게 NS극이 되어지는 민주로서의 어떤 마지막 어떤 발악,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을 한 정부에서 보는 거예요. 이어지는 정부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국가 상황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2년 지나고 있는데, 되어지는 일은 되어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에서 정체성을 보면은 이것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꾸중을 일으키는, 자기의 정체성, 그 나쁜 것의 정체성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국가에서 일어나다니, 이런 일이 한 단위에 민주라고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할 정도로 흙탕물, 꾸중물 말다 그냥 막 범벅이 되어갖고 일으킨단 말이에요. 분란이 되어진다는. 국가의 위치에서도 그런 거죠. 북한에서의 그 내용에서 2019년 3월 1일이 100주년인데 3.1절 100주년 기념일인데,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분명한 또 정체성을 가진 또 하나의 정부 형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꽃이 아니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북한의 민주주의라는 허울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러내는 것만 국가의 호칭으로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속에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자유라는 말이 나온다. 자유. 참정권으로만 나름대로 주어지던 요소에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20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3.1 운동이 100주년 되어질 때 이걸 하나의 자기들이 우리도 정부다 하고 임시 정부 형태를 이제 표방하고 나오는 자유조선, 이걸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 자체가 남쪽에는 정권적으로 NS극에 대한 요소가 있는가 하면 북쪽은 북쪽대로 NS극에 대한 요소가 있단 말이죠. 같이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8선을 딱 나눠놓고 지금 두 가지가 대치가, 두 남북에서 똑같이 나오는 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역사가 풀려갈까, 여기에 또한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 또 나타나는 요소가 있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개입이 있었던 같이 가야국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기록물은 없지만 바로 교회는 바로 이걸 바라보는 거죠. 교회니까 바라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서는 뭔가가 개입된, 뭔가가 이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른 방향에 나아가는 데는 이스라엘의 개입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개입이. 이스라엘의 개입이 무단히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핵,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라고 하는 위치에서 있는 대치되어져 있는 데서 시리아를 막 공습하고 폭격하는 데에 시리아 가지고 있는 그 핵시설 자체를 이스라엘은 그냥 두지 않고 막 폭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시리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북한 때문에 이스라엘이 개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미국대로 핵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조정할까 하고 지금 막 북한을 지금 따돌이가 있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에 가야국이 있듯이 민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두 나라 대치에서 이스라엘이 개입돼가지고 북한 핵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지금 현재 발생되어지고 있다. 교회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게 단순하게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고 어떤 국방적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국가 모델로서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요 시점이 여기 2000년이라는 연대를 두고 똑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개입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개입할 상황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국가 역사성의 모델을 통해서요 우리가 전 세계 인류가 하는데 교회가 말해야 될 분명한 시점, 이걸 민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서 교회의 위치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